오늘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어제 굉장히 따뜻했는데 아주 칼날 같은 추위가 찾아왔어요. 오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숨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하게 육아를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따로 모셔서 걱정과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쪽으로 그러시군요. 원래 이쪽에 한쪽에 약간 소외된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이쪽으로 가시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1시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큰 박수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 우리 부모님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영광스럽게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표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러 왔는데요. 저는 사단법인 디모스라고 이런 타운홀 미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의 대표 퍼실리테이터입니다. 정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에 앞서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예를 갖추는 의미에서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고요. 앞에 준비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요즘 이슈의 중심이죠. 이슈의 중심인 미세먼지 문제를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전격적으로 쉽지 않은 방안을 또 제시하고 계시고 하면서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과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시장님께서. 이 시간은 1시간 운영이 될 것이고요. 흐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허용되는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미에 또 우리 시장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셨고 어떻게 이후에 미세먼지 정책에 반영을 하시려고 노력하실 건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슈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심, 그리고 서울의 중심, 이 미세먼지는 사실 서울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죠.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세계 중심 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미세먼지에 관한 한. 사실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번 우리 정완숙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의 이 조치 때문에 굉장히 큰 화제 중심에 올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성원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조금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서 정말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그런 서울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미세먼지는 아주 큰 재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OEC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10년 한 해에 거의 17,000명의 시민이 조기 사망했다.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조기 사망했다. 이런 보고가 있고, 특히 2060년이 되면 그 숫자가 52,0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사이에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사전적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렇게 큰 재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것은 가장 이렇게 취약하고 또 때로는 가난하고 또는 힘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게 돼 있습니다. 예컨대 카트리나 옛날 그 태풍도요, 그 저지대에 사는 이런 당시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어르신, 이런 분들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마련이죠. 아마 제가 어느 통계자를 보니까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함 정도를 조사했더니 서울 지역의 3040 여성의 98%가 불편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로 3040 여성들이시죠? 20도 있으신가요? 네, 요새는 얼굴만 봐갖고는 나이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 얘기는 특히 3040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나 아무튼 아니면 뭐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이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민감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우리 영유아나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에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어린이를 키우는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미 미세먼지는 하나의 공포이고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버스는 CNG 버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경유 차량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운행 제한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기라는 것은 서울 공기 따로 있고 경기도 공기 따로 있고 뭐 무슨 제주도 공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의 영향이 우리 서울의 대기질에 영향을 미친 게 한 5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있어서 서울시는 지난 2014년부터죠. 13개 도시와 함께 동부가 도시 대기질 개선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북경이라든지 상해라든지 또는 울란바토르 뭐 이런 도시들과 함께 협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굉장히 여기에 큰 투자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배치한다든지 한 300만 개의 이 마스크를 지금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번에 왔던 이 최악의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이 부족한 게 아직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 정리해서 저희들이 정책으로 반영할 건 하고 저희들이 큰 결단을 해서 할 일은 하겠습니다. 저는 시민의 생명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17,000명의 시민들이 조기 사망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바를 또 일상 속에서 느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오늘은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뭐 잡혀가거나 이런 거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요. 무슨 말씀이든 해주시고요. 특히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또 좀 와 있는데 어린이들도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나 시장님. 이제 시장님 자리는 네, 여기로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시민들께서 좀 말씀을 하시는 걸 좀 넓게 들으셔야 되니까요. 또 약간 좀 뻘 좀 하실까요?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제가 그쪽에 가끔 앉겠습니다. 네, 잠깐 이 광경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쨍할 듯 차갑게 부서지는 공기와 누군 눈치채셨어요? 손에 잡힐 듯 선명한 겨울산의 풍경. 이게 언제쯤의 서울의 모습이었을까요? 서울 겨울 풍경일 텐데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런 공기와 풍경을 우리가 접할 기회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제 모 뉴스에서 나온 그 멘트를 제가 좀 따봤습니다. 오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자, 이제부터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듣겠는데 미리 준비해 오시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세 분이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을 좀 3분 정도씩 듣겠습니다. 3분 정도씩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정돈을 해서 한 1분 정도씩 발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 1시간 안에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1분 정도 안에 말씀을 못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저희가 좀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도록 종이를 준비를 했어요. 용지를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에 적어서 중간중간 제출을 해주시면 저쪽에서 말미에 다 기록을 해서 저 화면으로 다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리 신청하신 분, 네, 제가 뭐 이 종이를 갖고 있지 않은 이유는 저쪽 뒤에 화면을 보고서 하는데, 네, 먼저는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을 말하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고지현 선생님 말씀을 좀 하시겠는데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신가요? 고지현 선생님? 아직 도착을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늦는다고 그랬는데요. 늦으신다고. 그러면은 다음 분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좀 내주셨어요.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좀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분은 네이버 카페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 회원이십니다. 이지현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적어온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유아 정책에 놀이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다는 것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런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꺼내든 이유는 너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조기 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그래서 아이들의 놀 권리가 빼앗기고 있다는 그 현실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아교육 혁신 방안 저는 부모로서 매우 환영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저희 아이는 바깥놀이는커녕 일주일 내내 유치원도 가지 못했습니다.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 야외 활동이 지난주에 많이 취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야외 활동, 바깥 놀이를 할 수 없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심한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내 놀이 공간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데도 아이들은 나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잘 아시죠?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온라인 카페에서는 많은 엄마들이 이런 날 어디 가야 되냐고, 어디에 공기가 좋으냐고, 어디에 공기청정기가 있느냐고, 어느 마트는 괜찮느냐, 어느 백화점은 괜찮느냐, 어느 박물관은 괜찮느냐, 심지어 어떤 엄마들은 공기가 좋다는 인천공항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떠돌고 있습니다. 정말 공기청정기가 있고 아이들이 몇 시간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든 갈 것입니다. 상업화된 키즈카페의 키즈카페 같은 그런 실내 놀이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 아빠들이 요즘 원하는 것은 이런 돈 많이 내고 비싼 키즈카페가 아니라 저렴하게 이용하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최근에 시흥시에서는,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이 미세먼지와 심각해져가는 대기 오염 때문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준비해 오고 있고요. 그 1호, 2호가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1호는 올 가을에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에서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15년에 울산에서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만들어져서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서울에도 저는 좋은 예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방동에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별난놀이터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원래는 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을 이용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잠깐 맡기는 곳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인근 지역의 아이들과 엄마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그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별난놀이터가 그 공공형 실내 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 작게나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델들을 바탕으로 저는 서울의 곳곳에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100만 원, 200만 원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낳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놀이 중심 교육이 실현하려면, 그런 정책이 실현되려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놀터에 대한 절실함부터 사례, 또 다양하게 조사를 해오셨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차량 이부제를 좀 제도화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뒤쪽에 네, 서울 에너지 자립 마을내 차은주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쪽에 계시군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네, 혹시 시간이 좀 얼마나 가는지 모르시겠으면 저쪽에 시간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 하라는 소리로 듣겠습니다. 네. 네, 저는 서울에 있는 성백골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온 활동가 차은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시에는 80여 개 정도의 자립마을들이 또 활발하게 에너지 절약이라는 거 환경에 관심을 갖고 에너지 운동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마을 곳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 마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서울에서는 이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에 차량 이부제며 이런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받고 더 이렇게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무척 컸죠. 그리고 부모들은 그 관심은 더욱 컸었고요. 작년에
5월 달에 광화문 광장에서 3,000명 시민들이 모여서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저희 마을 아이들하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 시민들의 관심과 그런 결과물에 의해서 나왔던 부분들이었어요. 시민들의 의견에서 차량 이부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행이 돼야 된다고 다들 의견을 다 일치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언제쯤 이게 조금 시행이 될까 내심 기다렸었던 부분이었고, 최근에 이게 해가 바뀌고 나서 겨울철이 또 되니까 이 미세먼지가 너무나 심각해졌죠. 연일 계속 이 미세먼지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아이들은 바깥 활동도 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이 하루하루 이 추위에서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요일 날 14일 날 그 문자를 받고 처음에 저희 이 5학년 아이가 그 안전 문자가 핸드폰으로 막 울렸어요. 경보음하고 같이. 그러면서 저희는 그 문자를 받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기존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에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재난 문자로 미세먼지에 관해서 사실 이거는 진짜 재난이거든요. 재난 문자에 대한 이런 문자를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발송한다는 거에 너무 놀랍고 반가웠었던 부분이었고, 너무나 그 다음 날이 기대가 됐었어요. 그래서 차량 이부제 사실 개인적으로 개인한테 마스크를 쓰라는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은 뭐 집에서는 뭐 공기청정기라던가 아니면 요리를 할 때 조심을 해라, 그냥 이런 문제들로만 뭐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을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말하는 곳은 사실 너무 없었죠. 그런데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겠다는 그거를 좀 동참해달라는 그런 문자를 받고 너무나 기뻤고, 근데 사실 그 다음 날 TV에서 비춰지는 그 언론에 대한 방향은 너무나 조금 실망감이 컸죠. 사실 첫날이잖아요. 첫날이었고 뭐 강압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동참해달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첫날부터 어떻게 이렇게 큰 결과를 또 바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딱 시작이었기 때문에 첫 걸음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저 시민들 입장에서,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응원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동참할 수 있게, 하다못해 일기예보에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 날은 홀수 차량 운행하는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동참하는 그런 방송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언론분들한테. 그리고 저희가 첫날 그 좀 차량 이부제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한 거를 알고 나서 그 자립마을들이 또 서로 의견을 오가고 있는 카톡방이 있어요. 네, 100여 명이 있는 카톡방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이렇게 있었던 찰나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차량 이부제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사람들이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보자. 그래서 아파트형 자립마을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 입구에 서서 출퇴근길에 아이들하고 같이 피켓 그냥 스케치북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서 계시고, 또 아파트 방송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마다 이렇게 붙여놓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저희 이제 동작구나 이런 곳에서는 차량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실 뿐 네네. 아니라 이미 직접 행동으로 나서고 계시네요. 네네네. 시간이 조금 많이 쓰셔서 나머지 얘기는 좀 이렇게 써서 또 제출을 네네. 해주시면 마무리만 어떨까 할게요. 싶어요. 시장님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응원합니다. 강력하게 차량 이부제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처럼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하시고 싶은데 오늘 기회가 좀 다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가 요 용지를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쓰셨네요. 요거 제출을 하실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거 좀 그 제출을 해주시면 저쪽에서 다 기록을 해서 말미에 함께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다 공유를 하고 전달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미세먼지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을 말하다. 네, 지금 아이를 안고 오셨어요. 그러시느라고 조금 늦으신 것 같은데 양천구에서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신 우리 고지현 어머니 오셨습니다. 네, 여기 계신데요. 마이크 드릴게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시장님 애기 봐드린다고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 살고 있는 새아이를 키우고 있는 고지현이라고 합니다. 저 아이를 급하게 보내고 오느라 조금 늦었는데요. 늦어서 죄송하고요. 앞에 분들 다들 하시는 거 보니까 다들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전화 왔을 때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셔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인지 몰랐네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상의 불편함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많이 겪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 큰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방학이에요. 방학인데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아이는 이제 잔뜩 방학이니까 자기 수업하던 거 다 취소하고 어디 엄마랑 놀러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방학 때 이제 하던 학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끊긴 했어요. 아이가 원해서. 그래서 아이와 함께 이제 박물관도 가고 어디도 미술관도 가고 하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날씨가 갑자기 막 우중충하게 미세먼지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못 가고 다 취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집에서 있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점도 많고 불편한 점도 많고 집에 있어도 목이 이제 공기청정기를 돌리지 않으면 목이 따갑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는 지금 돌이 안 지난 셋째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애기들 특히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아이만 집에서 보다 보니까 정말 답답해요. 밖에를 나가고 싶어 하고 이러는데 저희 이제 보건소 모임이 있는데 저희 아이와 함께 이제 저저번 주에 한파가 와서 아이들이랑 다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우리 한파 끝나면은 봐요. 다음 주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우리 이제 양천구에 아이만 카페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 아이만 카페를 주로 이용하는데 거기서 한번 봐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부 이제 그날 아침에 최악이라고 떴거든요. 미세에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전부 눈물을 흘리며 오늘은 날씨가 너무 공기가 좋지 않아서 날씨는 따뜻한데 공기가 좋지 않아서 밖에를 못 나가겠네요. 그래서 다 그 모임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 일상적인 그냥 가장 소소한 것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못하고 이제 나가더라도 어디 이렇게 공기 좋은 실내를 어디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와 함께 뭐 산을 가든 아이들은 뛰어놀 시기인데 뛰어놀지를 못하니까 일단 그런 답답함 그리고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봄이라든지 뭐 가을이라든지 이게 날씨 좋을 때 어디를 가고 싶은데 예전에는 항사 때문에 못 갔는데 지금은 항사 문제보다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간다는 점에서 엄마들이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거든요. 이러다간 진짜 이민을 가야 되나, 한국에서 못 살겠다, 이민을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최근에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 공기가 너무 안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서 한국이 너무 그리워서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그럴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점들이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앞에 이부제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구립 어린이집을 다녀서 1km를 넘는 거리를 아이와 함께 걸어가야 되거든요. 날씨 좋을 때는 유모차를 태워서 가긴 하는데 이제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는 이제 금방 빨리 데려다 줘야 되니까 아이랑 걷다 보면 진짜 너무 이렇게 공기가 목도 따갑고 시커멓고 코밑이 이제 시커매지는 게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직 돌이 안 지난 아이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어요. 중간에 울려고 하다가 참았어요. 우리 아이와 엄마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플로어에 이제 마이크를 드릴 차례인데요. 그 전에 화면으로 함께 의견을 좀 보시고 그것을 좀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그것과는 좀 중복되지 않는 다른 의견을 주시거나 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그 카페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엄마들이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신 건데요. 대표적인 것, 공통적인 거 한 5가지 정도 뽑아봤어요. 정보 전달에 대한 개선 요구인데요.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 관리 운영 정보가 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의견 주신 분 계시고요. 두 번째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어린이집의 야외 체험 활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세먼지 수치나 가이드라인을 잘 모르신다 또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서울형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미세먼지 행동 요령 교육도 이루어지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대응이 있었지만 네, 민간 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교육 편차가 생겨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번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공기청정기 배치를 위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예, 5번째는 내부적인 조치들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우리나라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어떤 그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미세먼지와 관련된 의견과 걱정과 아이디어 또는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것을 모아서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모두의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미리 제출을 하셔도 좋고요. 네, 지금 한 분당 조금 이제 좀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들 좀 보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셨을 텐데 1분 정도로 좀 압축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더 많은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를 제가 직접 들고 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노원구에서 왔는데요. 사실은 발표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금방 그 말씀하신 아이 엄마처럼 이제 차량 이부제를 했을 때 저도 시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차는 지금 경유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시민으로서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상식은 갖고 있지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유치원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나쁠 때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매일 등원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이용하게 되거든요. 대중교통으로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뭐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거리에 있는 사람 본의 아니게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입장에서 그럼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우 차량 같은 경우 교체를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그런 교체를 하는 데에는 가장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아까 뭐 노후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저희가 많이 착용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비용이.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가끔 지급해주거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구입을 했는데 계속 이런 공기가 계속 안 좋을 때 그걸 지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대책도 어떻게 그 해주실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 가정 성인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네, 공통적인 또 말씀하시나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올해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외출을 하면 이제 공공장소나 어떤 데 보면 기준치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도 의무적으로 아직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좀 해서 의무적으로 뭐 몇 대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거나 어떤 그런 기준이 좀 돼서 이게 의무화적으로 다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재난방송 문자 같은 경우도 자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이렇게 공공적으로 이렇게 공익방송이라든지 이런 재난 문자를 의무적으로 해주면 저희가 그걸 그냥 자동적으로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대책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좀 드리고요. 앞에 두 가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뒤에 두 가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아이들 7살과 16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은 어린 만큼 면역 체계가 미숙해서 면역력이 더욱 떨어지고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고농도에 노출되었을 때 성장 발달에 저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평가 인증 기준에 실외 활동이 하루에 몇 번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아무리 높더라 하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기관에서는 평가 인증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실외 활동을 몇 회 이상을 기준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공기질 관리에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평가 기준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공감하시면 크게 공감 표시 하셔도 됩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네. 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쪽 뒤에 계신 선생님. 네. 네, 저도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인데요. 제가 주위에서 이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는 원래 최근에 심해지기 전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너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켜줘야 아이들도 또 이게 애들이 좀 진화하고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책할 수 있는 면역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나가도 코가 따갑고 눈이 따갑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기청정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실 수 있는 가정은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대처를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은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에는 뭐 공기청정기를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기세 문제라던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정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이나 취약계층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기보다 그 점도 좋지만 그거 말고 환기도 시키고 할 수 있게 그 미세먼지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충망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설치를 하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는 안심하고 환기도 시킬 수 있고 또 같이 공기청정기도 돌려가면서 조금 더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의견이셨습니다. 네, 여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어디에서 오신 누구시라고 잠깐 소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여기도 봐주시지만 시장님도 좀 봐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 카메라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서 온 강서희라고 하고요. 오늘 오는 것 때문에 이제 어린이집 운영위원도 하고 있는데 좀 의견을 몇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우선 아까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거 중요하다 이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를 무시할 수 없다. 이거를 저희 같은 경우 구립이어서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5개를 돌리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전기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를 계속 풀가동할 수는 없다. 하루 종일. 그래서 미세먼지 많은 날은 돌리지만은 좀 적은 날이거나 아이들이 활동이 좀 적은 시간대에는 안 돌리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이제 그렇다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동시에 LED 등으로 교체를 하면 된다. 그러면 전기세는 저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설 투자는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LED 등 교체 같은 거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는 화재나 지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세먼지와 관련된 안전교육 매뉴얼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지진을 겪으면서 제가 이렇게 부모로서 지진 대처 요령법을 참 모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전 절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진이 났을 때 아이에게 신발은 꼭 신겨서 내보내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리가 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를 업고 갈 때는 위에 막을 수 있는 거를 꼭 덮든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매뉴얼이 있고 실제 그런 것들을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뭐 매뉴얼 하기도 했지만은 부모들에게는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부모들에게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안전교육 같은 것들을 함께 해야 된다. 이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이제 여의도 길 건너에 있는데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하면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마루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몇십 분을 하는지도 체크가 가능할 정도인데 16일입니다. 제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16일에 성화봉송 행사가 여의도에서 있었고 그 행사가 있기 전에 7시 뭐 전쯤에 에너지 저감 대책이 서울시에서 경고 문자가 왔고요.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야지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불꽃놀이를 하기 시작했죠. 여의도에서. 그래서 제가 약간 뜨아했습니다. 이곳은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물론 이 불꽃놀이 행사는 거의 언론에 나가지 않았고 그때 다른 또 이슈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과 함께 조율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혼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주변에서 의견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아직 다 말씀 못하신 거는 따로 또 제출을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쪽 여기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 다음에 모자 쓰신 선생님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만 한다? 같이 해야 돼요. 네,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7살 쌍둥이 남자애와 6살 그 막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셋 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너무 감사하게 그 공기청정기 세대를 지원해 주셔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언제 와서 필터를 갈아주고 청소해야 되는지 이거는 학부모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엄마들은 그게 뭐지? 이게 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었죠. 그랬더니 여기서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원장님이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이런 걸 주셔도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학부모들이 확인해서 알 수 있게 이런 걸 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수치가 너무 높은 날 78에 그 실외 활동을 나가셨어요. 근데 80까지는 보통 81 이후는 나쁨. 그럼 80과 81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그걸 또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거기서는 그러면 어머니 저희가 그 자제 공고문을 보내드릴게요. 그럼 제가 아침마다 전화 드리면 될까요? 그러세요? 그럼 저 아침마다 전화 드리고 있거든요. 공고문 보내달라고. 이런 걸 저희 학부모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원장 선생님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선생님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셔서 좀 타이트하게 저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간이 11시 45분이에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3분 말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분들은 적어서 제출을 지금이라도 빨리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가실 때 주셔도 좋고 미리 주시면 저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암동에서 온 정영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아들 셋을 초등, 유아, 영아까지 셋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2가지 버스 전용 차량 아까 차량 2부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아이 남자애다 보니까 집안에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키우는 노하우로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러려면 대중교통보다는 아무래도 자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그 나름 뭐 에코 차량을 위안을 삼아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곳에 오면서 버스를 타고 오면서 이게 조금 더 치밀화되고 좀 현실화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버스 전용 차로가 구간마다 있는데 구간에서 구간을 뛰어넘으면서 중간에 일반 승용차로에 막혀서 실질적으로 버스 전용 차로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걸 보고 차량 2부제나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앞서서 좀 더 확실하고 현실화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오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무료 탑승 대중교통 무료 탑승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저도 한 2.5km 정도 되는 구립으로 보내고 있는데 제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런 날은 좀 버스를 가고 싶다 하는데 9시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이와 함께 가는 부모까지 무료 탑승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시간대가 또 있거든요. 물론 출근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조금 현실화에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대체 운동 같은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아이 엄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속속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 있는 중랑맘이라는 네이버 카페 모임의 카페직이고요. 만여 명의 회원들의 생각과 그런 걸 간단하게 모았는데 이미 대부분 엄마들이 이야기한 게 많아서 중복되지 않은 것만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저희 회원 중에 한 분께서 지금 미세먼지 기준이 WHO 기준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적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좀 불신이 좀 있어요. 여기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WHO 기준에는 한참 나쁨인데 여기서는 괜찮대. 그래서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엄마들끼리 자체 네트워크로 나라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애들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불안해. 어린이집 보내는 그 시간 동안 마시는 미세먼지도 불안하기 때문에 가정 보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무상 보육이 돼서 참 살기 좋은 보육이 되었는데 그 무상 보육이 의무 출석일이 있어요. 요즘 같이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이를 내가 가정 보육하고 싶은데 그 의무 출석 기간 때문에 그 의무 출석 기간을 못 채우면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보내야 돼 이런 게인데 그 기준이 좀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할 때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죄송합니다. 왜 내가 말이 이렇게 중랑구에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실내 놀이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중랑구에는 현재 9개의 공동 육아방이라고 해서 실내 놀이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데 공무원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많이 써야 할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이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토요일까지도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공휴일이나 일요일까지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서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내 놀이터가 서울시의 다른 곳에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지어진 곳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좀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았으면 좋을 텐데 의견이 폭발되죠. 시간이 갈수록 속에 있는 의견과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이분 말씀을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듣고 저쪽에 전달된 의견 공유하고 시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서 온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인데요. 차량 이부제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제도화가 되려면 저는 일단 대중교통 이용이 좀 편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사실 지하철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는 유모차를 이용할 때는 엘리베이터 없는 곳이 되게 많아가지고 은근히 많이 이용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이부제가 제도화가 된다고 하면 그런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같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미세먼지 많은 날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이제 운동을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미세먼지 우리가 뭐 정화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스스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서 또 저희는 금연구역이 그 동네에 정해져 있는데 그 금연구역조차도 담배를 피면서 다녀요. 특히 바람 많이 부는 날은 그 담배 피는 사람 뒤에 있어 아이랑 손을 잡고 걸어가면 상당히 불안하고 또 담배째가 혹시라도 옷에 튀거나 아이한테 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개인이 물론 제일 잘 지켜야겠지만 그런 걸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좀 캠페인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뒤쪽에 뭐 좀 정리된 거, 기록된 거만 지금 잠깐 볼까요? 네, 뒤늦게 좀 제출하셔서 모두 되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도봉구에 살고 있는 두 아이 엄마. 네, 안 보이네요. 좀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네, 조금 더 키워주시면. 네, 미세먼지가 없어져서 마음껏 뛰고 친구들과 밖으로 놀러도 가고 싶다.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어 답답한 마스크 안 쓰고 싶다. 상도 초등학교 5학년 누구예요? 이시윤. 네. 우리 어린이가 저렇게 네 시장님께 간절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차량 이부제 반대 의견도 있는 건 차량 이동이 부득이한 분들 때문인 것 같다. 아이는 미세먼지 있는 날 차를 타야 하고 아까 요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이 전면적으로 모두한테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저 화면을 조금 전체적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우시죠? 옆에 잘 안 보이셔가지고. 네, 이 차량 이부제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파생된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모든 연령대 미세먼지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 또 하셨고, 네, 이렇게 의견이 지금 빼곡하게 들어차고 있습니다. 자, 시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기 전에 실제로 이 미세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해서 사실은 긴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다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또 서울시에서 나선 것은 엄청난 거고요. 근데 서울 시민들께서 직접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서명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마이크를 꼭 한번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한 30초 정도 드릴까요? 예,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딱 30초만 좀 써주시죠. 여러분 선생님이 많이 쓰시면 시장님 말씀하시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는 아이 3명을 키우고 있고요. 중랑구 망우동에서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외국에서는 이미 뭐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번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듣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됐구나, 공론화가 시작됐구나라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오히려 언론에서는 뭐 100억짜리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연일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고 사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겐 절실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일상이 이렇게 정지되고 멈출 정도로 우리에게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도 이걸 이렇게 세금이 많이 쓰이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아주 가시적인 효과는 드러나지 않는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두들겨 맞는다면 언론에서 누가 이제 앞으로 이런 식의 정책을 입안하겠냐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뭐 녹색연합이나 단체에 전화를 했어요. 해서 시민단체에서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냐라고 했더니 아직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서명운동 우리 시민들이 한번 이렇게 의견을 내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해서 지금 시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니까 여러 카페 운영자들도 있고 뭐 미세먼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식을 가진 우리들이 모였을 때 뭔가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연락처는 주시면 저쪽에 띄워드릴까요? 네, 여기 의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는 오늘 다 시장님께서 말씀 못하셔도 다 기록으로 해서 다 보고가 될 거고 검토가 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로 폭발적으로 많은 분들의 많은 이야기 들으셨는데요. 우리 시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자, 박수로 듣겠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저는 늘 시민은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사실 문제의 본질도 그 해답도 늘 현장에 있고 시민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이런 원칙과 철학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미세한 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고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듣지 못한 거 또 저기에 메모된 거 이런 것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 검토할 것이고요. 저는 무엇이 해도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뛰놀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시작한 게 원전 하나 줄이기였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요. 약 원전 2기 분량, 그러니까 400만 톤의 석유를 떼서 생산하는 에너지만큼을 우리 시민들이 절약해서 줄이거나 아니면 베란다 같은데 그 태양광을 설치해서 생산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아까 그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오셨는데요. 지금 한 100여 군데로 늘어나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교육하고 활동을 벌이고 계시죠. 저는 서울 시민은 정말 위대한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전 하나 줄이기 요 사업을 전국에 확대하면 지금 바로 원전을 14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우리가 태양광 태양의 도시 서울을 지금 약속했죠. 그게 또 되면 원전 1기 분량만큼을 또 추가로 더 생산하게 됩니다. 지금 서울 시민 중에서 300만 명이 에코마일리지라든지 이런 에너지 자립 마을에 참여해서 바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워낙 성공적이어서 세계적인 모델이 돼가지고 독일 정부가 이거를 채택해서 독일 정부가 돈을 대고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게 이른바 야심적인 시장들의 이 프로젝트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전부 시민의 힘입니다. 저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여기 뭐 언론이 처음에는 좀 비판이 있었죠. 정치인들이. 그렇지만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시행한 거고 또 이것은 예고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고 3일을 계속하면서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알기만 하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만 하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참여율이 높아지고
분명히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이번에 더군다나 서울시만 했습니다. 경기도가 참여하고 인천시가 참여하고 충청도가 참여하면 당연히 효과가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번에 정책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자발적인 서명운동도 하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조직화되고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서는 부족했습니다. 서울시가 이게 물론 시민들의 아이디어였죠. 이 모든 것이. 왜냐하면 작년 5월에 3,000명의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이렇게 10대 비상시기에 저감 조치를 10가지를 하자라고 제안해 주셨고 그걸 서울시가 채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정책은 누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시민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참여의 도시고 시민의 도시고 민주주의의 도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특히 우리 민감군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또 어린이집 또 임산부 이 모든 정책의 저는 주인은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부로 여러분이 정책에 참여해서 결정하시고 예산도 결정하십시오. 오늘 이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아까 보니까 너무 대단한 훌륭한 분들이 많으세요. 좀 전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라는 카페의 건의사항을 지금 여기 한 30-40페이지 써주셨어요. 우리 시민은 이렇습니다. 서울 시민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여기 공무원들 있고 대기질 정책과장도 있고 다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아이디어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서울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자상하게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모든 권한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간단히만 정리해 보면 우리 이지연 선생님이 공공형 실내 놀이터 많이 만들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사실 제가 특별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에 이게 오래 낡고 그래서 이걸 안전을 위해서 전부 수선하는데 40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저한테 결제가. 그래서 내가 거부했습니다. 왜냐? 아니 아이들에게 창의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는 놀이터 각 동네마다 부모님과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가 다른 개성적인 이런 놀이터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 붕어빵 형태의 거기에 40억을 투자냐. 제가 그렇게 해서요. 지난 4년 동안 매년 거의 40억을 투입해서 지금 한 200억 넘었죠. 그러니까 창의 놀이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정도면 아마 뭐 수백 개가 지금 됐을 겁니다. 아마 각 구에 웬만하면 다 몇 개씩 있죠. 그거는 아마 여기 참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런 창의적인 좋은 놀이터가 밖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심각한 대기질이 심각할 때는 안에서 놀 수 있는 것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대로 이 아이맘 카페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실내라도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만드는데 그 돈을 이제는 대신 이쪽에다가 투입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은주 의원님이 차량 2부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 2부제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실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이 서울형 비상 저감 조치가 필요할 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기준을 50 마이크로 지금 그렇고 또 내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될 때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서울시장이 권한이 없어요. 오늘 국무회의에 가서 제가 빨리 법령을 바꿔달라 요청했고 환경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 2부제와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가
온실가스 이 양을 등급제로 매겨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1등급에서 지금 7등급까지인가요? 그래서 6, 7등급은 아주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운행을 제한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자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시민들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죄송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이상 서울시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때가 되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갔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고지현 씨가 말씀하신 그 정말 갈 데가 없고 숨을 못 쉴 정도, 이거는 도시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서요, 세계 뭐 예컨대 1등 하는 것도 많고, 최근에는 도시 운영에 있어서 세계 7번째로 훌륭한 도시다 이렇게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기질이 이렇게 가지고는 도시 경쟁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누가 뭐 외국에서 여기 왔다가 다시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질 개선에 있어서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쭉 지정하신 어린이집, 실내 대기질, 실내 공기질의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야외 체험 활동을 어느 때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수치나 가이드라인,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정교하고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공유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요, 이미 뭐 민간 어린이집 포함해서 서울 시내 전역에 모든 어린이집에 15,000대 정도를 이미 설치했고, 심지어는 거기 운영비까지 다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 그렇게 돈은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거나 좀 더 철저히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발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산동성장을 만났을 때 이게 이 미세먼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난방으로 인한 미세먼지입니다. 중국은 아직 이런 게 충분히 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처럼 이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병동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산화질소입니다. NO2라는 게. 그래서 그게 난방으로 인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난방 시스템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때 협의를 하고 또 소개도 하고 그리고 채택도 했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인 영역까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원구에서 오신 분이 경유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거 교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얘기하셨죠. 그 경우에요, 지금 우리가 이 경유차의 저감 시설을 달려고 하면 서울시가 70%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차를 할 때는 100만 원에서 아주 큰 차량의 경우는 1000만 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전기차의 시설을 열겠다고 어제 제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전기차의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국가와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전기차 시설을 열겠다. 그리고 지금 택시라든지 버스는 완전히 그렇게 바꿔가겠다. 5년 동안에 거의 2조 원 정도를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도 밖에서 신호를 보내.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건 하도 중대한 문제니까 다음 약속 좀 늦춰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음식점의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도 아까 지적하셨는데 실내 공기질은 기준은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좀 더 엄밀하게 저희들이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이 평가 기준에서 실외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에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지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뭐 이런 날은 실외 활동을 오히려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또 그런 날이 많아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우리 이 보육정책과에도 지금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이.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의 경우에 미세먼지 방충망이라든지 뭐 이건 저는 처음 들어본 적인데 어디서 그런 인터넷에 그게 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그 기술이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용산에서 오신 강선희 씨 경우에도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LED,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로 인한 전기료가 들어간다면 그 대신 LED로 바꾸면 그게 확 낮춰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꾼다든지 또는 요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옥상이라든지 심지어는 베란다에도 이 태양광을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시가 또 비용도 지원해 드려요. 그러니까 새로 어린이집이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확대되면 좋겠다. 안전교육 매뉴얼도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불꽃놀이 행사는 제가 그때 이게 1년에 크게 하는 불꽃놀이는 아니고 아마 부분적으로 했나 보죠. 올림픽 기념 행사로. 그랬군요.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챙겨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강서에서 오신 분은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나 이런 게 제대로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는 이미 서울시가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제때 그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것은 또 서울시와 구청과 또 이건 또 부모님들도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어떻게 또 다 합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노력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영원 씨, 상암동에 오신 분과 또 나중에 노원에서 오신 분도 왕꼼꼼하시네요. 네? 왕꼼꼼. 아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답을 해야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저는 서울시는요 대중교통이 세계에서 가장 값싸고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여러분 외국을 한번 다녀가 보십시오. 런던이나 파리나 뉴욕이나 지하철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서울시는요 냉난방 다 돼 있고요. 냉방도 그냥 냉방도 아니고 양냉, 강냉까지 다 있습니다. 냉방되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세계에. 가격도 가장 쌉니다. 한 서너 배 정도 쌉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비용 때문에 약 1조 원 정도의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써주십시오. 대중교통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시면요. 우리가 이 개인적인 자동차 안 가지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 데리고 지하철 많이 타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전철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림선 이미 착공해서 공사 한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이신서선은 완공했고요. 그 다음에 동북선, 지금 민자 협상이 끝났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버스 전용차로도 아직 충분치 않다고 아까 누가 지적하셨는데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로에 지금 BRT 공사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는 지금 쌩쌩 달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맡기게 저희들이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 자전거 도시 만들고 있잖아요. 따릉이를 지금 2만 대나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도로, 여러분 서울로가 뭡니까? 보행도로입니다. 서울역에서 명동까지 5분이면 갑니다. 옛날에 2, 30분 걸렸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 뭡니까? 세운상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행 중심도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그런 것이 도시의 미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랑구에서 오신 중랑맘 카페지기가 그런 말씀하셨죠. WHO보다 이게 우리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 아주 엄청나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세먼지의 경우에 한국은
연간 50 마이크로, WHO는 20입니다. 배 이상 우리가 완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는 WHO는 10인데요. 우리는 25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이 법령에 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이브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제가 대충 저한테 말씀하신 걸 다 답했어요. 그죠? 꼼꼼하죠? 예.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신 말씀 써주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 아까도 드린 것처럼 저는 적어도 과장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정책에 관해서 서울시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라라고 맡겨놓으시지 마시고 이걸 함께 토론하고 함께 만들어서 또 예산도 반영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좀 기념 촬영을 좀 하겠는데 있는 자리에서 계신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요. 시장님은 여기 앉으시고 포즈를 취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여기 어린이 두 분이 와 계세요. 우리 어린이 두 분이 어른들의 이런 민주적 토론을 좀 지켜봤는데 우리 두 어린이한테 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이들이 맘껏 숨쉬는 서울 타운홀 미팅 제가 또 마무리 이야기를 또 길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시민과 우리 서울시가 함께 하면 손에 잡히는 그런 산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어떻게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네. 그럴까요? 네, 선생님들 이쪽에 기왕이면 앉아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자주 쓰는데요. 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세 분이 나와 계시네요. 우리 갓난 아기도 있고요. 네 분, 5분 많이 계세요. 네. 네,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화면은 좀 비워주시면 어떨까요? 저쪽. 예, 카메라 좀 해주시면, 그죠?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는 서울을 함께 기원하고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그러면 주인이다 하면서 할 텐데 손을 주먹보다는 제가 보니까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쫙 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시민이 하면 주인이다 하시겠습니다. 자, 시민이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날씨 추운 것과는 다르게 이 자리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 내일연구소 서울을 소개합니다. 여기는 시민의 내일을 내 일처럼 연구하는 내일연구소. 자, 보실까요?